학과 시험은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일단은 교재를 잘 골라야 됩니다. 교재에 내용 최대한 많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왜냐면은 이게 학과 시험에서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스터딩 같은 인터넷 업체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스터딩 인강 너무 좋죠. 잘 정리돼 있고. 그런데 제가 스터딩으로 공부한 해에 시험에서 뚝 떨어졌어요. 시험에서 정말 제가 보지도 못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스터딩에서 가르쳐준 내용을 제가 100% 이해를 했다면 점수가 만점은 아니더라도 합격을 했을 텐데 제가 안타깝게도 그런 실력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찾아본 게 좀 이런 대형 학원의 서적을 좀 메루카리나 중고로 사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대형 학원에 등록을 하셔서 책도 받고 강의도 들으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너무 비싸죠. 종합학원 1년 강좌 얼마죠? 그 돈 들여서 합격을 하면 좋은데 꼭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몇 년씩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건축사 학과 같은 경우에는 독학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1급 건축사 학과 시험에서 진도에 쫓기는 걸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사람마다 이건 다릅니다. 근데 진도에 쫓기다 보면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깊이 있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결국 이제 책 같은 데나 아니면 기출문제만 풀면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실전에서 점수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저처럼요. 그래서 메루카리에서 이런 중고 교재 같은 거를 사셔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메루카리에서 중고 교재 사면은 조금 트렌드에 뒤처진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정도 전 교재를 사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정말 딱 최신 교재를 보면은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대비가 되어 있는 거를 책을 보고 또 공부를 하면은 기출 문제는 점수가 잘 나와요. 저도 이제 책에서 나온 부분들은 기출 문제를 딱 풀었는데 점수가 아주 괜찮더라고요. 뭐 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20점 만점에 뭐 19점, 환경 설비 같은 경우에 20점 만점에 20점 그렇게 나오곤 했어요.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계획 시험 문제를 딱 보는데 너무 낯선 부분이 많이 나와서 완전 멘붕을 했어요. 그 상태로 환경 설비도 완전 멘붕한 상태로 치르고 3교시 법규에서 겨우 정신 반쯤 돌아오고 4교시 구조, 5교시 시공에서 드디어 좀 정신 차리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구조가 23점, 시공이 21점. 합격하게 이 점수만 보면 괜찮을 것 같죠? 근데 계획이 9점, 환경이 설비가 9점이 나와서 떨어졌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려면은 1년 전 교재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부터 시험 공부를 하시면 2026년 시험을 치시는 거죠. 그러면 2025년 대비 교재를 중고로 사셔서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2025년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하게 되실 실제 점수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런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수를 한번 받아보고 다시 좀 추가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한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작년 시험 문제를 안 봤냐고 혹시 질문하실 것 같아서 작년 시험은 봤고요. 저는 몇 년 동안 계속 학과 시험에서 떨어졌었는데요. 시험 치고 나와서 1년 동안 또 시험 문제를 안 보다 보니까 또 초면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계획의 서적에 대해서 일단 가볍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계획 서적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문제집과 텍스트북이 있는데요. 텍스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 종합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 같은 거는 잘 돼 있는 편이에요. 모르는 단어 같은 것도 정리를 하거나 했고요. 이런 식으로 책 내용들을 조금씩 학습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 단원마다 문제집들이
문제집을 보면서 이렇게 문제풀이가 가능한데요. 다 기출문제들이고요. 이제 뭐 일건 학원 교재나 TAC 교재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단원 다 비슷하고 뭐 내용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기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굉장히 사소한 치수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치수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에서 당락이 많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 이런 건 외우셔야 하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에 이런 치수 같은 걸 정리해서 암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치수 같은 경우에 사실 공부 시간에 다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포스트잇을 하나를 작성을 해서 회사에 가져가서 이제 모니터 밑에다 하나 포스트잇 붙여두고 그날은 포스트잇 하나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은 굉장히 일하기 싫을 때 공부도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일부고요. 이런 사실 교재에 나오는 문제는 전체 계획 20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나머지 문제 중에서 4문제에서 6문제는 환경설비, 법규, 구조, 시공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계획시험에서 문제로 나옵니다. 이거는 뭐 계획 어디를 공부해라 아니면 환경의 어떤 부분에서 나온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광범위한 데서 나오고 전체적인 공부를 다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나머지 또 4문제에서 6문제는 이런 건축 사례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똑같은 2003년이네? 2023년에 이런 일본의 전통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합주택, 근대주택, 근세주택 또 이런 서양의 건축사나 르꼬르비지에 사보아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이런 건축에 관련된 도시계획 관련 서적이나 그리고 재생계획 이런 부분들이 꽤 중요하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들은 이거를 다 외운다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책만 봐서는 너무 사진이 조그맣고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링크를 밑에 써둘 텐데요. 그 링크에 있는 블로그 글이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역시 인터넷에 딱 검색창에 그 건물 이름을 탁 치면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또 그 많은 사례들이 다양한 각도로 써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써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시면은 건축 사례 설명하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본 고대 건축에 대한 해설 영상들도 많아요. 그런 영상을 보는 게 저는 이 책을 보는 것보다는 더 이해하기가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에서 열심히 검색을 하고 이 책을 공부를 하면 건축 사례 문제를 다 풀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는 풀 수 있거든요. 풀 수 있는 절반의 문제인 같은 경우에는 사지선다로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1번 초면 처음 보는 건물이에요. 정말 출제 자체가 처음이고 학원에서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초면. 2번째 아는 건물이에요.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정말 책의 구석구석이 아니라 큰 줄기라도 열심히 공부했다면 아는 건물. 3번 비슷하게 아는 건물. 이게 정답일 거예요. 그리고 4번 초면 건축 사례 문제 중에서 절반가량은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축 사례도 너무 많다고 겁내지 마시고 일단 큰 줄기를 잡아가고 그 다음에 가지는 뭐 하면 좋아요. 하면 좋은데 일단 큰 줄기를 확실하게 잡는 것을 목표로 링크에 있는 건물들을 외워가시기를 바랍니다.